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차고 송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잘못 보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그렇게 되면 예금반환공사가 수취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진 변호사입니다. 혹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으로 돈을 잘못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금액을 실수로 많이 보냈다든지 수취인을 틀리게 해서 보냈다든지 계좌번호 하나 틀렸을 뿐인데 수백, 수천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송금을 실수한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와 쟁점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수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차고 송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실수 문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적으로 차고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잘못 보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 소송을 통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 의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차고송금 사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번호의 계좌주에게 연락해서 반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그렇게 되면 예금반환공사가 수취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즉시 돈의 전부를 반환받지는 않고 70~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때 나머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70~80%를 먼저 받게 되시고요. 예금보험공사가 상대방에게 돈을 전액 받고 나면 나머지 20~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예금반환공사의 지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엔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재산 조회하시고 강제 집행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긴 하지만 소액심판제도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차고송금권은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차고송금의 경우 상대방이 형사상 죄책을 지진 않지만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려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차고송금을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사실 부끄러운 실수지만 월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납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수로 1000만 원을 입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저 900만 원 돌려주세요 해서 돌려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반환이 되겠지만 먼저 착오를 일으키시지 않도록 금액, 계좌번호 2번, 3번 보시고 절대 실수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는 특히 편의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 거래 시에는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송금 실수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15일 이상 방치하면 돌려받는 절차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계좌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 송금 시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안내드린 절차들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련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님들 상담을 받으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